2021년 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3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흰색 현대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였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귀가시켰다. 박시연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시연의 소속사 측은 당일 음주를 한 것이 아닌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숙취가 풀린 줄 알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사: 마약 전과도 있고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숙취운전도 엄연히 음주운전이고 이미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더 까였다.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다쳤는데 벌금이 말이 되냐며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1일 KBS에서도 출연 정지 연예인 명단에 오른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 유타주 유타 카운티 프로보 출신. 1978년 몰몬교 선교사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고 이후에도 교환학생, 국제 변호사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1988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하였다. 1997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다. 둥지 쌀국수의 뚝배기 광고가 워낙 유명해서 DC인사이드 합성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에서 DJ 분이 펍 노래를 3개 정도와 쌀국수 뚝배기 광고를 합친 맛이 업장내의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발매하게 된다. 그 외 다른 패러디 영상들도 많다. 1994년 부산 KBS 외국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방송의 재미를 느끼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방송인으로 전향하여 여러 시트콤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걸쭉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다. 유행어까지 만들며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도 외국인 방송인들의 조상격으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었지만 마약 투약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함은 물론 앞으로의 방송 복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가 2022년 5월 19일에 오랜만에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며 활동을 재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23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L씨 등 8명에 대해 입건 전 내사 또는 형사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L씨, 연예인 지망생, 재벌 3세, 유흥업소 실장과 종업원 등 8명은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의혹 또는 혐의이다. 경찰은 인천항을 통해 유입된 마약의 유통 경로를 추적 중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이 L씨와 수차례 연락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L씨는 입건 전 내사 단계로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관심이 쏠렸고 다수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유명 배우, 40대 남성, 2001년 드라마 시트콤 데뷔, 특유의 저음 목소리 등 키워드로 보았을 때 유명 배우 L씨가 이성균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성균의 소속사인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L씨는 이성균이 맞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고 이성균은 사건 관련자 A씨에게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인천서는 현재 소환 계획이 없고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내사 중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성균이 연예인 지망생 등과 클럽에서 마약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유흥업소의 직원이 마약을 한 사실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대마로 이성균을 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10월 23일 형사 입건하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의 20대 여성 종업원 A씨를 10월 21일 구속하였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여성 종업원 1명도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앞서 이성균이 인천지검에 고소한 사건 관련자였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성균과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성균은 올해 초부터 A씨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보여 조사 중에 있다. 이성균의 법률 대리인은 이성균과 함께 내사 대상자로 알려진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고 이성균이 유흥업소에서 이들과 어울리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협박에 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밝힐 수 없으나 혐의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잘 이야기할 것이고
수사에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5일 이성균이 재출석 조사에서 A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이성균은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성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 라며 변호인을 통해 성명 미상의 인물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A씨는 나와 E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재출석 조사에서 확보한 이성균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도 지드래곤의 인식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최악의 흑역사다. 2011년 10월 5일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와 팬들과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3개월 전 누군가의 첩보에 따라 검찰이 지드래곤을 조사하였고 모발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 그러자 지드래곤은 5월에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을 시인, 기소유예 1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로 그친 것은 대마초를 피운 점은 불법이지만 초범이고 검사에서 확인된 대마 성분이 극소량임을 감안 검찰 내부적인 양형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드래곤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대마와 담배를 구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지드래곤은 SBS 힐링 캠프에 직접 출연. 해당 사건에 대해 일본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한번 피워보라고 준 물건을 담배라고 착각하고 한번 흡입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대마초였으며 당시 장소가 어두웠고 형태마저 본인이 피우는 담배와 비슷했기에 일어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2023년 10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며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이성균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던 중 구속 수사 중인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경찰청은 아직까지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성균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해당 논란에 대해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이 만료되어서 공식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엘르코리아와의 공식 인터뷰 영상이 재조명을 받자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다. 또한 BMW 코리아 역시 자사의 SUV 차량인 BMW XM 광고들 중 지드래곤이 나오는 영상들을 비공개 처리시켰다. 2023년 10월 27일 지드래곤은 본인의 대변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같은 날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이성균과 함께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경찰은 지드래곤의 혐의 부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보였다. 혐의에 대한 세부 적용 죄명은 마약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마약의 종류로는 양귀비,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등이 있다. 하지만 10월 30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던 말과는 달리 증거가 불분명해 소환 조사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되었다. 이후 아직 소환 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 지드래곤은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10월 31일 경찰 측과 협의를 통해 출석일을 11월 6일로 확정지었다. 11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몰려든 취재진을 향해 간단히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실이 없고 그것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왔다. 며 긴 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받고 나오겠다. 고 답했다. 4시간의 조사 이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를 긴급으로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휴대폰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시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귀가 이후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했으며 사자성어 사필 규정을 게시물로 업로드했다. 이후 11월 10일 경찰 출석 당시 모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위에 채모를 제모한 상태로 조사에 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당시 DRAGON은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 고 해명했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며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온몸의 털을 제모한 것은 아니기에 모발이 아닌 부위의 채모와 모발, 손톱 등을 채취하였다고 한다. 이후 DRAGON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으며 입건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해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해명했으며 경찰이 요청한 채무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추가로 약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적이 없으며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초 보도 기사는 정정된 상태이며 추측성 보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023년 2월 8일 오후 9시 24분 TV조선이 경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영화배우 출국 금지라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후 유아인의 소속사 UAA가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라고 밝혔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유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보인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 24일 프로포폴과 대마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마약류 성분이 함께 검출된 것이 보도되었다. 식약처는 당시 유아인의 합계 투약량이 4,400가 넘는다고 판단했으며 유아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5일 프로포폴을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23일경까지 약 1년간 무려 73차례나 투약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한 의료진이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된다.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니면서 프로포폴 투약을 하면 안 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유아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아인이 바늘 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며 답했으나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는 일부 의사의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 말에 의하면 많은 횟수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73차례 4,497m 투약 받았다고 하는데 성인 1인이 1시간 정도 푹 잠자는데 한 200에서 250m가 1회 투약량인데 그럼 20번?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프로포폴 200회 약 5억 원치를 상습 투약한 것이 보안 수사를 통해 새로 확인되었으며 유아인의 지인 최 씨는 유 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정황을 포착당해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 2023년 2월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마약관이 검사에서 대마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이 감정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마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3월 1일 코카인, 케타민 성분 추가 검출이 보도되었다. 이미 알려진 프로포폴이나 대마와 달리 이번 검출된 코카인은 평소 마약 범죄가 만연한 미국에서도 높은 의존성과 큰 부작용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마약으로 취급, 위험약물로 분류되고 있다.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의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케타민과 혼용하면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섞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측은 케타민의 경우는 역시 수면 마취, 의료용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 16일 오전 9시경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해 2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이길 오전 6시 30분경 청사 밖으로 나와 귀가했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는 짧은 소회를 밝힌 것 외에 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5월 22일 서울마약수사대는 유아인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 부인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질심사는 5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유아인과 같은 시기 동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 4명 중 특히 친분이 두터운 A씨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아인이 함께 투약한 공범을 도주시키려 한 의혹이 있는 점,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며 말한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진짜 살고 있는 곳을 다시 확인해 현장에서 마약 단서들을 발견해서 유아인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구속 기로에 서자 그간 부인했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다만 공범 A씨를 도주시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당일 오후 11시 50분께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면서 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구속 기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유아인은 시민이 던진 커피를 맞기도 했다. 남자는 바로 도망가서 왜 커피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 7월 17일 미국 여행하며 마약한 공범 4명 중에 1명이 헤어몬이라는 게 밝혀졌다. 마약법 위반 향정 혐의 외에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한 것이 교사범이 된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